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윤호의 편알바 착각의 늪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고요. 저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생각해 왔었던 윤호였습니다. 저도 남자 편의점 알바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저도 작업이 들어왔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도 한 대략 한 3명 정도의 여성분들한테 대시를 받은 적이 있고, 그에 대한 그런 뉘앙스를 취해져서 이렇게 다가왔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윤회의 편알바 오늘 이야기, 편알바 중에 나를 마음에 두었던 여자 손님들 이야기입니다. 착각의 늪편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썰은요, 에피소드였는데, 아오이 유를 닮은 여자 손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손님은 맞은편에 그 디자인 쪽을 공부하고 일을 하는 사람의 견습생 중에 한 분이셨는데, 거기 자주 오시는 사냥개 끌고 다니시는 디자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 밑에는 수아의 제자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한 여성분이 제일 막내뻘 되시는 분이셨는데, 그 분이 되게 아오이유 많이 닮으신 분이셨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되게 글래머스러하고 되게 차분한 말투와 억양과 약간 착하신 그런 애틋한. 근데 그때까지 저는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고요. 근데 제가 여름에는 하도 한창 덥다 보니까 이렇게 헤어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헤어밴드가 아니라 그 소지섭이 하고 다니는 그런 면으로 된 헤어밴드를 항상 이마에다 하고 다녔는데, 왜냐면 제가 다한증이 있다 보니까 땀이 항상 이마로 해서 항상 흘러내릴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름에는 어김없이 제가 헤어밴드를 했었죠. 그때는 모자를 잘 안 쓰고 다닐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그분이 항상 견습생으로서 항상 자주 오시던 제자분들이 막내 분이셨는데, 한 번은 오셔서 그 피존인가 그거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 매장에는 피존은 없고 섬유유연제가 없고 그냥 테크랑 뭐 세제 종류만 이렇게 있을 때여서, 제가 이제 일단 매장에 들어왔다가 그 뒤에 편 이제 공산품 쪽으로 간 겁니다. 그때는 라면하고 공산품이 대부분 뒤에 있을 때였는데, 이게 가로수길점에 있을 때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이 그때 핫팬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 여자분이 흰 속살이 다 보이는 그 다리의 몸매로 이제 무릎을 꿇고 그 여자 생리대 쪽에 이제 그쪽에 이제 그 섬유유연제 혹시 찾는 것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대충 보지도 않고 그냥 제 할 일 하고 있었죠. 담배 정리를 하면서 담배를 채운다든지 괜히 돈을 맞춰본다든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성분이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뭐 좀 찾고 있는데 이거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뒤로 갔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세상에 그 여자도 저랑 똑같은 헤어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색에. 근데 제가 되게 가까이 앞에서 마주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이제 그걸 찾아주고 있었어요. 근데 한 손에는 이제 생리대를 들고 있었고, 근데 그때가 새벽 3시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마주보고 얘기하고 있다가 제가 딱 고개를 드는 순간 그 여성분하고 고개가 진짜 딱 돌려주면서 저랑 진짜 주먹이 하나 들어갈 만큼의 그 앞에 이렇게 있었던 거. 저는 그렇게 얼굴 대고 있었던 것 같진 않았는데, 이렇게 숙이고 물건 찾다가 고개를 딱 들었던 거였는데, 그 여성분이 이제 저랑 모르겠어요. 그 여자분이 일부러 고개를 숙이면서 물건을 찾다가 이제 저랑 얼굴이 가까워졌는지 모르는데, 순간 그때 그 느낌이 순간 멈칫했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고개를 숙였죠. 저는 됐으면 손님들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을 쫙 내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 여자도 이제 무릎을 쭈그려 앉으면서 있다 보니까 핫팬츠를 입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바지, 핫팬츠 하얀색을 바지를 입고 있다 보니까 흰속살의 그 다리가 제 눈에 시선에 들어온 거죠. 근데 남자 입장으로서 그 혈기 얼마나 왕성할 나이대입니까? 그때 당시 나이가 제가 30 딱 됐을 때였는데, 갓 30 됐을 때였는데, 막 혈기가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 막 뛰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여자분이 제 한 손을 딱 잡고 딱 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여자분께서 이제 저한테 뭐라고 딱 한마디 하려고 딱 할 때 어떤 남자 손님이 딱 들어온 거예요. 순간 그 여자분하고 저하고 눈이 동시에 막 그 남자를 올려다보게 되었지, 뒤에서. 저는 후국 다리 털고 일어나면서
아 여기는 없는 것 같네 하면서 순간 떨리듯이 얘기하면서 이제 계산대 갔고, 그 손님은 와서 이제 담배만 사갖고 가면서 이제 그 여자를 힐끗 쳐다보더라고요. 왜냐면 그 새벽 3시 사이에 그렇게 핫팬츠 하얀 바지 입고 아우유 닮은 여자가 왔다 가니까 와 있으니까 놀래는 거죠. 진짜 아우유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떠듬떠듬 사야 될 건 이제 생리대하고 다른 걸로 해서 이제 대처해서 사가면서 이제 계산하면서 이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대체로 손님한테 손에다가 이제 직접 손 접촉을 안 하는 편인데, 그때는 이제 잔돈 얼마나 쓴다고 또 손을 그 여자 손 내미게 딱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 손을 이제 덥석 잡더라고요. 그리고는 뛰어 나가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돈을 주고 난 후에 손을 딱 잡았길래 이렇게 그 몸짓하고 순간 굉장히 멎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손을 딱 보니까 손에다가 이제 연락처를 적은 그 포스트잇 있죠? 노란색 포스트에다 연락처를 적고 저한테 주고 가더라고. 그 이거 왜 줬지? 그땐 왜 줬지? 이렇게. 근데 제가 너무 둔탱이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는 있었는데 따로 뭐 연락할 용기나 뭐 그런 게 따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후지부지하게 또 끝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도 꾸준히 그 손님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첫 번째 그 수제자였던 디자인 쪽으로 일했던 의상 디자인 쪽에 일했던 다른 분이 이제 계속 오시기 시작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일하신 분 중에서 혹시 이러이러한 분 혹시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요새 왜 그분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아 그분 이제 일 그만두고 다른데 이제 로 이제 일을 한다고 알아보러 간다고 하면서 일을 그만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차라리 좀 더 적극적으로 전화도 하고 좀 제시를 했으면 좀 되지 않았을까. 그때 그만둔 시기가 저한테 그렇게 새벽에 와서 이제, 근데 그때 진짜 마음이 흔들리긴 흔들렸어요. 그 여자 그 다리 보고 그랬던 게 아니라 저랑 그 똑같은 헤어밴드 그 면으로 된 거 그거 하고 있었다는 것과 제 손을 2번 이상 그렇게 잡았을 때, 그리고 그때 그 여자가 과연 물건 내가 찾아줘 그럴 때 내 앞으로 점점 고개가 다가오면서 주먹이 진짜 하나 들어갈 만큼 그 눈높이의 그 위치에 있을 때 내 손을 잡아줬을 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계산해서 잔돈 거들어 주었을 때 제 손을 이제 붙잡으면서 이제 뭐라고 연락처를 주고 갔을 때 그때 연락을 못했던 게 너무 죄송했죠.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 있다 그 소식 듣고 연락을 했을 때는 연락이 이제 안 됐죠. 그때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두 번째 여자 손님은 저희 셉 가로수길 맞은편에 옛날에 그 와인다인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일하시는 제 여동생하고 이름 똑같은 이름을 가지신 무슨 있으신 분, 김모라는 여성분이라고 그럴게요. 이름은 지금도 제 스마트폰에는 그분의 연락처가 있는데 연락을 하면 이제 전화가 안 돼요. 왜냐면은 옛날 전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소믈리에 분이셨어요. 그 여성분은 항상 저희 매장에 오시면 치즈나 아니면은 기타 이제 주정부리 할 거 이제 주로 많이 사가시는 여성분이셨는데 소믈리에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혼자 일할 때 오셨어요. 그러더니 원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게 계산대 안으로는 절대 외부인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그 여성분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거기 의자 앉으시면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일은 어떠세요? 일 힘들지 않으세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사귀는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집은 어디세요? 이런 걸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확실하게 소식껏 다 얘기했죠.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저한테 관심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도 모르게 그분한테도 이제 관심이 있다 싶 했었죠. 근데 중간중간에 손님이 왔을 때도 계속 거기 천연덕스럽게 의자에 앉아서 계산대에서 이제 저랑 막 쳐다보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제가 딱히 해줄 건 없고 해서 바나나 우유 하나 사서 드렸죠. 그리고 먹고 막 저런 얘기 하다가 좀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그 여성분도 저한테 연락처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 가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있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조만간에 외국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더 하러 갈 거라고 해서 연락처를 저번에 드렸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외국 가기 전에 한번 연락하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공부 열심히 하고 오세요 이러고 있었죠. 그리고
아닌다 할까 이제 유학 가기 한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그분한테 선물해주고 싶어서 그냥 만나달라고 하긴 좀 뭐해서 종이 장미꽃을 한 100송이를 접었어요. 진짜 한 유학 가기 한 달 전에. 그래가지고 한 보름 딱 남겨놓고 진짜 스파르타로 아침 점심 저녁 할 거 없이 편의점에 와서도 막 장미꽃 접고 집에 와서는 꽃대로 막 연결해서 마치고 심지어 꽃집 가서 이제 포장 다 하고 이제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꽃 선물 못 사게 되고 그냥 집에다가 이제 먼지 쌓이게끔 냅두게 됐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소믈리에 일했던 그 와인단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도 했었던 그분이 사장으로 계셨을 때 매니저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매장 이제 곧 접고 다른 강남 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나중에 연락하면 한번 와봐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명함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어김없이 또 저한테 두 번째 명함을 줄 때였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저한테 이제 스카우트를 이제 할 때였죠. 저처럼 너무 착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거 항상 유리편을 통해서 반대편에서 보면은 항상 보는 분 너무 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자기가 저번에 와인 테스트 몇 번 했을 때도 약간 맛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하는 게 참 아까운 진짜 그 미각을 가지신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칭찬을 해주신 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명함을 주시면서 아쉬움을 토로하셨던 분이셨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물어봤어요. 김모모 하는 그 소믈리에 여성분 외국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한 달 전에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유학을 좀 빨리 가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남성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여성분이 원래 와인 쪽으로 해서 이제 소믈리에 이제 더 공부를 해서 이제 오고 싶어서 학력도 따고 싶다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원래 가기로 돼 있었대요. 근데 무슨 집안 사정인지 뭔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연락이 잘 안 되면서 이제 가게도 이제 급작스럽게 그만두고 유학도 안 가게 됐고 어떻게 됐는지 거기까지는 연락이 안 된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아니 가끔 저희 매장에 오셔서 이제 저랑 얘기도 많이 소담 얘기도 많이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제가 좀 토로를 했죠. 그러니까 그분도 아 그러시냐고. 여러분 저 이래봐도 수많은 남성들이 수많은 편의점 알바 여자들한테 작업 걸듯이 저도 작업을 당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이 여성분들은 저한테 항상 연락처를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지런히 하고 착실하게 일하고 손님한테 웃으면서 응대하고 대응하는 그 모습에 약간 반한 듯 아닌 반한 것 같은 약간 자뻑 느낌이 나시겠지만 진짜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성분은, 이분은 손님분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술에 좀 쩔어서 온 어떤 여성분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비틀대고 라면도 한번 뜯으면 뒤에 완전 난장판 될 것 같아서 제가 친절 아닌 친절로 밤늦은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라면도 다 뜯어서 스프도 다 넣어서 뜨거운 물 넣어서 젓가락도 쪼개서 이렇게 드렸어요. 1대1 대면도 있었지만은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될 게, 편의점 야간 알바 일을 하면요, 술 많이 드시고 비틀비틀 되시거나 발음이 안 좋으신 분들이 라면을 사 먹는다 싶으시면요, 그게 남자건 여자간에 관해요 본인 스스로 다 해주세요. 챙겨서. 그렇게 안 하면요 일거리가 2배로 늘어요, 3배로 늘어요. 어떻게 되냐, 라면 뜯는 과정에 라면 흘리죠. 그리고 라면 먹다가 국물이라도 엎질러 본다 생각해보세요. 그거 난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나서서 하십시오. 그게 배려도 있지만 친절함도 있지만 자신이 일을 더 안하고 좀 더 깔끔하게 매장을 운영을 하려면 그렇게 미리미리 해주시는 것도 그분들한테 도움이고 자신한테 도움이니까요. 아무튼 그 여자 손님이 왕뚜껑을 샀길래 막 비틀비틀 대면서 아저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죠? 뭐 혓짧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이 좀 저랑 한 2~3살 정도 차이 나는 여성분이셨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한선한 느낌 많이 났어요, 가수에.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해주고 이제 드시세요, 조심히 드시세요 했는데 또 서서 먹는데도 비틀비틀 되는 거예요. 저희가 편의 알바라던 데가 가로수길 거기가 매장이 작다 보니까 앉아서 먹는 의자가 없고 유리만 돼 있고 이제 라면 식대가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라면 우유짝 2개 갖고서 겹쳐서 엎어놔서요 앉아서 먹으라고 해서 또 배려를 해줬죠. 그러고 나서 또 어느 날부턴가 그 여자가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아니면 5일에 한 번씩 계속 오시더라고요. 오전에도 오고 점심때도 오고. 근데 한 번은
제가 교대할 때쯤에 8시쯤에 한번 또 온 거예요. 그때 저한테 하는 말이 아저씨 일 끝나셨네요? 혹시 뭐 같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래서 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랬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리숙해서 여자들이 이렇게 작업을 걸어 들어오셔도 저는 철벽을 약간 치던 스타일이다 보니까 손님은 손님이고 직원은 직원이다 이런 거리감을 두고 있을 때여서 제가 딱히 이렇게 대시를 잘 안 받아줄 때였다 보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바쁘게 나가서 이제 공부해야 되고 이제 일을 해야 돼서 다른 일도 해야 돼서 이렇게 들어대고 갈 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됐을 때 근무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범 근무자가 형 갔을 때 그 여성분이 자기한테 꼬치꼬치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 여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집은 어딘지, 뭐 대학생인지 일반인인지 막 그런 걸 다 개인적으로 막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 심지어 연락처도 물어봤대요. 그래서 알바생이 아는 한에서 어느 정도까지 알려주고 개인적인 건 웬만한 건 말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처라든지 집이 어딘지 뭐 대학생인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 사적인 건 얘기는 안 했고 여자친구는 없는 것까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애가 저한테 뭐 메모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주고 갔다는 거예요. 또 연락처를 받은 거죠 제가. 뭐지? 그래서 그냥 연락도 안 했죠. 그리고 아니 날 다닐까 정확히 딱 일주일 딱 됐을 때 한동안 안 나타나다가 한 일주일 딱 됐을 때 그 여자분이 술이 또 떡이 돼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반말로 야 너 내가 며칠 전에 누구 통해서 연락처 줬는데 왜 연락 안 주냐? 막 이러는 거예요. 대놓고 반말하니까 처음에 기분 나빴지만 술을 먹고 온 사람들이 반말하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반말했건 안 하건. 그래서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가 누구 사귈 만큼 그런 깜냥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갑자기 제 볼을 손으로 쓸어 내리면서 막 아유 이렇게 잘생겨가지고 뭐가 아셔서 그러냐고 나이 때문에 그러냐고 나 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러더니 아저씨도 나이 많이 별로 이렇게 안 먹었다던데 저 오늘도 라면 먹고 싶어요. 라면 또 만들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또 흘릴까봐 걱정이 돼서 또 컵라면에다 스프 넣어서 뜨거운 물 넣어서 젓가락 얹어준 다음에 이제 제 자리로 위치하러 왔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 잠깐 일로 와봐요 이러면서.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해서 갔더니 뭐 또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저씨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마음에 드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사귈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술김은 뭐 이상한 소리 하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저씨 저는 진짜 아저씨 같은 사람 진짜 좋아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일 열심히 하고 착실한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내가 예? 아니 일을 당연히 서비스업쪽 일을 하는 거니까 손님한테 이렇게 응대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그때까지도 철벽 쳤죠. 그러더니 여자가 알았어요 이러더니 막 라면 먹고는 저 갈게요 이렇게 비틀비틀 내려가길래 계단 내려갈 때도 손 잡아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조심히 방금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이러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가게 들어왔죠. 그리고 이틀인가 또 아니나 다르나 밤에 저녁에 멀쩡한 상태로 들어왔는데 제가 너무 이거에 대해서 또 주변 애들한테 몇몇 얘기를 하면서 썰을 풀면서 얘기를 했더니 저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 밥통 머지 같은 새끼야. 야 너한테 계속 대시하고 이야기하는 거 너한테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 너도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종이 장미꽃 접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접어가지고 조그만 상자에다가 편지를 써서 넣어서 한번 오면 줘야지 하고 있다가 왔을 때 또 줬죠. 슬그머니 물건 사는 때 계산할 때 저 이거 드릴 게 있는데 하고 딱 줬어요. 편지의 내용이 별거 없었어요. 그냥 한번 만나서 커피 한잔 하시죠 이런 식으로만 쓴 게 다였거든요. 그게 다였어요 진짜. 다른 얘기는 안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분 다음에 다시 오면은 좀 이런저런 얘기 많이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래서 편지 한 통, 또 며칠 있다 또 한 통, 또 며칠 있다 한 통 하고 있는데 갑자기 편의점이 점주가 바뀌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게 정확히 한 달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그 여자가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울러 제가 그 여성분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를 제가 잘 저장을 안 해놓는 버릇이다 보니까 항상 메모지를 갖고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그 메모지도 잃어버린 바람에 결국엔 연락도 안 되고
연결도 안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끝났죠. 아, 세 번이나 여자한테 어? 작업을 걸리고 심지어 연락처까지도 받았는데도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잃어버린 제 반쪽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두 번이나 세 번 이상 그렇게 진짜 누구 말대로 제가 뭐 착각한 거 아니냐, 괜히 너 혼자 그렇게 또 짝상만 많이 하던 애가 무슨 작업이 들어왔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겠는데, 심지어 저 세 명 다 100%다 연락처도 받았고요. 심지어 대시도 받았고요. 러브콜도 몇 번 이렇게 받았긴 했지만, 제가 좀 그때 당시에 어떤 마인드를 할 때였냐면은, 손님은 손님이고 알바 직원은 직원이고 손님과의 거리는 무조건 둬야 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일을 했기 때문에요. 가끔 막 강남 쪽이다 보니까 여름에 특히 여자들이 막 옷을 거의 벗다시피 하면서 오는 애들도 있어요. 심지어 막 너무 노출이 너무 심하게 막 가슴이 막 다 드러나게 보이고 오는 사람이 보여도요, 저는 한마디에 머릿속으로 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저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니고 난 절대 저런 여자를 사귈 수 없기 때문에 미련도 그런 것도 갖지 말자, 이런 마인드를 일을 할 때여서, 저한테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이 오거나 이렇게 눈치를 주거나 코치를 해도 저는 눈치도 없었고 유도리도 없었던 인물이라서, 지금 생각하면 아련한 추억이 되었고요. 좀 푸념 아닌 푸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자 알바한테 절대 작업 거는 짓거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하는 사람이지만, 심지어 남자 알바인 저로서도 가끔 여성 손님들한테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뭐 그런 건 안 당했지만, 저도 작업을 당해봤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웃지 못할 썰이나 해프닝 얘기도 해보았습니다. 심지어 가끔 마지막으로 만날 그 여성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인근에서 그 해 초밥으로 주류점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약간 일본식 선술집 하시는 사장 여성분이셨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좀 동안이었어요. 여성분이시는데 사장님이셨는데, 아주머니는 아니었던 것 같아. 맞나? 아주머니가 아니었나? 그때 제가 20살 후반대에서 이제 30 넘어갈 때 그때였는데, 그때 그 여성분이 선술집 하는 사장이라면서 한번 놀러라고 하면서 저한테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서비스 잘해주겠다고. 그 뭐하는데, 이제 나중에 일 끝나고 가보니까 일본식 선술집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약간 소유진 닮았어요. 아니 저기 뭐지? 손예진 닮았어요. 손예진. 너무 예뻤어요. 아줌마 되게 동안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명절 때마다 항상 저를 볼 때마다 매장에 오셔서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은 5만원짜리를 만원짜리 5개 든 거를 5만원씩 항상 주고 갔어요. 우리 심지어 편의점 점주조차도 명절 때는 식용유나 그 뭐지? 참치캔을 챙겨준 적은 있지만, 뜻모르게 남모를 그런 단골 손님 그분 외에는 그렇게 주신 분이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줘버리니까 너무 받기가 무한해서 안 받고 하다가 나중에는 몇 번 받았긴 했어요. 근데 다음엔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따로 뭐 폐기로 남은 삼각김밥이나 뭐 챙겨준 적도 하나 없는데 왜 이런 것까지 주시냐니까, 그 여성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일하시는 보는 모습이, 또 손님한테 대하는 모습이 너무 자신한테 와닿는 마음에 드는 남자상이라고 그러면서, 진짜 제발 꼭 좀 자기 매장에 한 번쯤 먹으러 와달라고, 음식 좀 술이라든지, 술 많이 못하면은 밥이라도 먹으러 오라고. 그럼 자기가 맛있는 참치 하나 해서 서비스 줄 테니까 여자친구나 누구나 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 여자친구 없다고. 그리고 그때도 막 철벽 수비할 때였죠. 참 둔탱이같이.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기점으로 이제 편의점에 이제 점주가 바뀌면서 이제 제가 쫓겨날 될 상황이 왔을 때, 그 여성분한테 제가 문자를 하고 막 그랬죠. 전화는 못하고 문자는 연락처를 또 그때도 그분한테 받은 명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문자를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편의점이 이래서 이제 그만두게 돼서, 근데 밥을 먹으러 한번 가봐도 되겠냐 그랬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했나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알았나보다 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부턴가 그 손님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이 바뀌는 그 순간까지 그 이상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우유 정리, 푸드 정리 다 한 거 짝들 빈 짝들 이제 내놓으려고 갖고 나오는데 밖에 유리문 밖으로 그 손예진 닮은 그 선수팀 사장님이 어떤 젊은 놈 품에 끼어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와, 처음 봤어요 그런 모습을. 항상 흐트러짐 없이 잘 진짜 커리어 우만스러운 식으로 가시던 분이셨는데 나중에 아는 지인한테 그 인근에 가게 하시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선술집 하시는 그 사장님이 어떤 젊은 남자 알바하는 사람하고 뭐 눈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마음이 통해서 지금 뭐 결혼까지는 아니고 뭐 사귀는 쪽으로 이렇게 사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그쪽 가로수길 라인에 있는 모든 어, 사람들하고 많이 그런 암암리에 그런 썰을 좀 많이 약간 많이 공유하고 막 정보를 주고받을 때였다 보니까 단골도 되게 많고 왜냐면 그거 자리에서 13년을 일했으니까요. 그래서 좀 아 그렇구나 하고 또 그때 아쉬움이 섭섭하면 달래고 있었죠. 아 지금까지 그러고 보니까 저한테 작업부에 들어오고 저한테 이제 러브콜 같은 대시를 해주셨던 그 여성분들을 생각을 하면요. 글쎄 그때 한번 제가 한번 맞서서 이야기하고 손님 아닌 그런 식으로 대했더라면 전 지금처럼 이렇게 외롭거나 쓸쓸하게 보내진 않았겠죠. 아울러 그래도 한 번쯤은 좋은 추억을 안고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 같이 살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진짜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추억도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생각한 마인드대로 일했던 게 잘했다고도 생각은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좀 시간 섰어? 아쉬움도 좀 남기도 하죠. 왜냐면은 눈치가 너무 없었어요 그때 진짜. 무조건 손님은 손님이고 편의점 알바는 알바생이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손님과 편의점 알바 간에는 절대적으로 거리는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요. 너무 친해지셔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골은 단골이고 단골 중에서 더 윗선이시면은 VIP식으로 좀 더 배려하시고 친절함이 상대방한테는 또 오해를 사는 경우가 생기는 게 여기서 생기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기는 것 같다는 걸 저도 느끼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한번 배려하시고 친절을 접하시다 보면요 저처럼 이런 웃지 못할 남자 입장으로서 여자 손님한테 대시를 받고 심지어 이렇게 작업이 걸려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때 올바르게 대처하시고요.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진짜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거나 괜찮은 분이 있으면 한번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마음도 터놓고 얘기해보는 이성 친구가 돼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도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편알바 알바 중에 윤호도 마음에 두었던 여자 손님들에게 작업이 걸렸다 이야기였습니다. 부제로는 착각의 늪입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후원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